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 논란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련 뉴스와 여성성 논란에 불을 크게 지핀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의 생식기 발언에 관한 내용을 일부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여성 대통령론을 둘러싸고 여야가 제대로 부딪혔습니다. 네, 여야 선대위 지도부를 포함해서 여성 의원들까지 전면에 나서 한치 양보 없는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생물학적 여성과 정치, 사회적 여성은 다르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이 박근혜 후보를 두고 한 발언이 정치 공방의 불씨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여성 비하라고 성토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모독이라는 단어는 약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선대위 여성본부도 성명을 내고 여성을 비하하는 치졸한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이번엔 각 당의 여성들이 총출동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공주처럼 특권만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 후보에 자격이 있을까요? 여성성 논란이 있는데요. 여성성은 무조건 없습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이 링에 올랐습니다. 참지 못할 인격적, 모욕적 발언을 남발한 것은 그 자체로가 바로 매우 수구적이며 역사 퇴보적인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야 여성 의원들이 단체로 번갈아가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소속 여성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의 여성성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여성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그 자체로 정치 변혁이고 여성 인권 신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의 NLL, 여성 대통령론까지 여야의 전방위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조성음입니다. 네. 자, 트위터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하는 거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자, 김진애 씨라고 JK 스페이스 이렇게 돼 있네요. 박근혜 후보 입에서 나온, 김진애 전 의원이랍니다. 박근혜 후보 입에서 나온 여성 대통령론. 여성인 저는 왜 모욕당한 느낌이 드는 겁니까? 개념 있는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능력 있는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 우리 여성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썼네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분이 야당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서 듣긴 해야 되는데, 네. 그보다는 이 이슈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는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국민의 심리를 볼 때. 그는 박근혜 후보가 어디 모임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이 정치 쇄신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네.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었어요? 예.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남성으로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네.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남자보다는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남자보다 깨끗하다? 예. 왜냐면 남자들은 부양할 가족들도 있고. 잠깐만요. 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까? 되게 중요한 지적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요. 여성들이 남자보다 깨끗하다는 말을 이야기할 때, 그때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생식기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생활에서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성 의원들이 지금까지 막 뇌물 받고 해서 검찰에 간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성 의원들이 물론 적긴 하지만. 얼마 전에 여성 의원 했던 새누리당에서 했던 분이 중소기업 사장한테 요청을 했는데 돈 달라고 줬니 어쨌니 이런 그래서 받은 적은 있었어요. 없었죠, 그분도. 받지는 않았죠. 주지 않았습니다. 네, 주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주면 받습니다. 하여튼, 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여성 남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보다는 좀 더 성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죠. 훌륭한 지적이세요. 훌륭한 지적.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생활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아까 깨끗해질 수도 있고 좀 더 성스럽기도 하고 할 때 그 여성은 뭘 뜻할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생식기를 뜻할까요? 아니면 역할을 뜻할까요? 당연히 역할이겠죠. 역할이죠. 네. 그 역할이 대표적인 역할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 네. 그렇죠. 어머니라는 누나. 건 자식을 낳아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누나는 조금 틀려요. 예, 왜 그러냐면 누나는 6살짜리 유치원생도 누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생식기가 남성과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대개? 역할. 네. 역할. 그 역할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부터 나타나죠? 결혼하고. 네. 그다음 애를 낳고. 네. 그다음에 애들을 키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그걸 보고 우리는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생식기가 남성하고 다르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안 해요. 네. 그런데 박근혜 후보 지금 그 상황입니까? 그 여성과 일치하는 범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근혜 후보 결혼했나요? 애 낳았나요? 그래도 여성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생식기의 문제지. 네. 지금 여성으로서 역할을 한 거. 그래도 모성애가 여성으로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애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후보를 공주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분은 여왕으로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나오신 거라고 네. 보는 것이 맞지.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성이 나옵니까? 여기서. 예. 그럼 이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새누리, 황상민 생식기 발언. 문재인 안철수가 사과해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4일자 기사인데요. 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생식기만 여성 발언과 관련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4일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두 후보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여성 대통령을 비난하며 여권 신장에 대해 이중적 행태를 보였는데 황 교수가 그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극언을 쏟아내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정현 공보단장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이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신이 박근혜 후보의 캠프 공보단장으로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자들 앞에서 문재인 후보가 먹튀 방지법을 갖다가 통과시키면은 자신들도 투표 시간 연장을 갖다가 함께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걸 갖다가 개인의 발언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축소시켰으면서 이렇게 이번에는 전혀 정말 민주당이나 안철수 후보와는 관계도 없는 황상민 교수가 한 발언을 갖다가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기들은 공보단장이 자신이 한 말이 당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그렇게 발뺌해 놓고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한 얘기를 갖다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책임지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가요? 아전인수의 정말 극치입니다, 이건.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런 새누리당의 이정현 공보단장의 발언을 갖다가 그대로 기사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그저 이정현 공보단장의 발언을 갖다가 옮긴 기사이기 때문에 기계적 중립도 필요 없는 기사죠. 마치 그냥 이정현 공보단장의 발언을 갖다가 조선일보가 그 편파적인 시각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은 사실 언론이 타인의 발언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한 거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그 대상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차용한 것일 뿐입니다. 언론에서 누군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쭈르륵 설명하는 것은 10중 8구가 언론 스스로가 이런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선택해서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정현 공보단장이 이 사건을 갖다가 여성 비하 문제로 확산시키는 걸 갖다가 그대로 또 인용해서 보도합니다. 여성이 대한민국의 원수, 국군 통수권자, 행정권의 수반이 된다는 것은 소수와 약자를 극복한 승리이고 민주주의 완성이라며 이 부분에 거부 논평을 내세웠던 두 후보 진영이 수구 세력이고 쇄신 대상이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도 사실 이정현 공보단장의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왜냐면요. 여성이 대한민국의 원수, 국군 통수권자, 행정권의 수반이 된다는 것은 소수와 약자를 극복한 승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언제 박근혜 후보가 소수였고 약자였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단 한 번도 약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유신 정권의 공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지금은 거대 여당의 지도자고요. 그런 사람에게 소수라는 말과 약자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그런데 이정현 공보단장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후보가 소수와 약자인 상태를 갖다가 극복해서 승리한 것이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거부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이 수구 세력이고 쇄신 대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옮겨 적다 보니까는 이 기사를 별 생각 없이 보는 사람들은 마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여성 대통령이 생기는 것 그 자체를 갖다 반대했다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선일보는 여성단체의 행보를 갖다가 보도하는데요. 한편 미래여성 네트워크, 여성 전문가 포럼 등 9개 여성단체 회원 10명도 기자회견에서 여성 대통령 탄생은 여성의 지위 향상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여성 대통령론을 지지선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여성들이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지지했다는 걸 갖다가 보도하는 건요. 그 기사 내용의 기승전결만 보면은 결국 황상민 교수가 생식기만 여성이란 발언을 한 게 여성의 비하 발언이고 이러한 여성의 비하 발언을 갖다가 여성들이 반대하면서 여성 대통령 지지론을 갖다가 내세우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황상민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여성 대통령론을 반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여성단체들이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지지한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반대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갖다가 전혀 내비치지 않는 것처럼 기사를 보도하면서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반대하면서 여성 비하를 했다는 듯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사에 이정현 공보단장의 주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측의 주장도 함께 인용을 해줬다면은 나름대로 형평성이 있었을 텐데요. 이 기사는 오로지 이정현 공보단장과 새누리당 측 사람들의 얘기만을 갖다가 인용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 일색의 내용으로 기사를 점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흑묘 백묘보다 못한 여통 남통령 이란 제목의 칼럼입니다. 11월 5일자 칼럼인데요. 박근혜 대선 후보를 둘러싼 여성 대통령 논쟁은 국민의 눈높이를 못 따라가는 정치권의 후진성을 드러낸다. 9월 주간동아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1.1%가 대통령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다고 답했다. 특히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여자라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으로 본다는 분석도 있다. 시작은 박근혜가 먼저 했다. 지난주 여성 대통령 탄생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이자 정치 쇄신이라며 여성 리더십을 강조했다. 두 번 다 여성들이 모인 행사였다. 그런 데서 남성 리더십을 강조한다면 더 웃기는 일이다. 어쩌면 박근혜로선 실은 저도 여자거든요 하고 커밍아웃할 기회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사람들이 평소에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남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여성들만의 모인 행사에서 자신도 여자인 걸 갖다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후보가 뒤늦게 갑자기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꺼낸 거는 다분히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정략적인 측면이 큰데요. 그런데 이러한 정략적인 측면은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박근혜 후보가 자신을 남성으로만 보는 그런 주변의 시선을 갖다가 탈피하고 싶어서 커밍아웃하는 기분에서 실은 저도 여자거든요 하는 마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성 리더십을 강조하면 더 웃기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여성 리더십이나 남성 리더십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강조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여성과 남성 이렇게 이분법적인 대립적인 구조로 기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들이 딱 걸려들었다. 남자답지 못하게 박근혜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정계 진출을 위해 뭘 했냐며 대통령과 여권운동회장을 혼동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사회 정치적인 여성은 아니다까지 뻗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실은 저도 여자거든요 하면서 자신을 남자로 보는 시선이 싫어서 이렇게 고백한 걸 갖다가 남자들이 남자답지 못하게 박근혜는 여성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게 남자답지 못하게 라는 이런 표현이죠.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발언이 남자답지 못한 발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남자답지 못한 대통령 후보라는 식으로 깔아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후보의 가치관과 비전 그리고 능력이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이 여자든 남자든 일만 잘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 백묘론 경지인데
정치권만 여성 대통령이냐 남성 대통령이냐 논쟁하는 건 시간 낭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동아일보에서는 여성 대통령이냐 남성 대통령이냐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아일보의 얘기는 앞서서 남자답지 못하다. 저도 실은 여자거든요. 라는 식의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구분지어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논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아일보가 말로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남자 여자를 갖다가 끝까지 동아일보는 나눠서 따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갖다가 어떻게 결론 내고 있냐면요. 무엇보다도 툭하면 눈물 짜는 모습부터 걷어주기 바란다. 남자의 눈물은 정말 중요할 때, 그것도 유능한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한 다음에만 감동을 주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 영화 광해를 보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던 것과 안철수 후보가 4.3 항쟁 그 유적지에 갔다가 그 눈물을 흘렸던 걸 갖다가 남자의 눈물은 정말 중요할 때 흘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유경수 여사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는 여자니까는 상관없지만 남자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눈물을 흘린 거는 꼴불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여성 대통령이니 남성 대통령이니 따지지 말자 그러면서 남자가 눈물을 흘리니까 꼴불견이다. 여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중잣대인가요? 그런데 동아일보가 이런 이중잣대의 모순투성이의 칼럼을 갖다가 당당하게 게재했습니다. 참 한심하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여성 대통령 논쟁에 끼일 자격조차 없는 저질 발언들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6일자 기사인데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염두에 둔 여성 대통령론을 놓고 갑을 논박이 일고 있다. 얼마나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냐로 평가해야지 후보가 여성이라는 점만 볼 게 아니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만일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얼마나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느냐로 이제 평가하는 거는 나름대로 합당하다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척하면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의미라면서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크게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일보는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여성 대통령 탄생이 바로 쇄신이다라는 이 주장을 갖다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코앞에 닥친 건곤일척 승부에 휩쓸려 여성 대통령론이 대부분 정략을 깐 말싸움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논리가 달라지고 똑같은 외국 사례도 반대로 해석되는 판이다. 이 와중에 등장한 저열한 언사들은 그나마 축에 낄 가치도 없다. 생물학적까지는 참아주겠지만 어떤 교수의 생식기 발언은 듣는 이마저 낯뜨겁게 한다. 자기 어머니나 딸에게도 그런 말을 쓸 것인가?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어 생활 문제요. 발언자의 품격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황상민 교수의 생식기 발언을 갖다가 문제 삼으면서 여성 대통령론을 반대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여성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저열한 언사이기 때문에 그런 여성 비하 발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후보는 여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황상민 교수의 발언을 갖다가 여성 비하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생물학적까지는 참아주겠다고 얘기했지만요. 참아주겠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미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박근혜 후보가 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이라고 말한 그 말 자체도 이미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생식기란 발언과 생물학적인 발언, 이 두 발언 자체가 모두 여성 비하의 발언이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갖다가 은연중에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반대하는 것이 여성 비하다라는 식의 논리를 갖다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게끔 암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의 기사인데요. 새누리 여성 대통령론 띄우기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1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황상민 교수가 생식기 발언을 한 11월 3일 이전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얘기한 직후에 나온 기사인 것이죠.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에서 최근
여성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추가했는데 여성은 물론 박근혜 후보가 약세인 2030 세대와 화이트 칼라층에서 상당히 높은 찬성률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관계자는 지난 30일 내부 회의에서 이 결과를 언급한 뒤 다른 데 헛발질하지 말고 여성 대통령론에 포커스를 맞추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는 그간 유력한 대선 후보 중 첫 여성이라는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여성 대통령 문제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야권의 과거사 공격에 휘말려 대선 구도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 자체가 다분히 정략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박근혜 후보가 여성 박근혜가 아닌 박정희의 딸 박근혜로만 계속 행세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여성이라는 그 수식어는 오히려 자신에게 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이 대부분 보수층이고 이런 보수층들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면서 여성이 나서는 걸 싫어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여성이란 걸 갖다가 박정희의 딸 박근혜라는 수식어 속에 항상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정희의 딸 박근혜라는 수식어가 최근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을 까먹자 그 수식어를 가감히 버리고 여성 박근혜라는 그동안 숨겨왔던 수식어를 갖다가 전면에 꺼내든 것입니다. 그런 다분히 정략적인 측면을 갖다가 한국일보가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야권에선 박근혜 후보에게 여성성은 없다. 한 번도 정치적 여성으로 살아오지 않았다고 맹폭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보라고 자처하는 진영에서 여성 대통령론에 반대하면 할수록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 모순에 빠져들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야권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새누리당은 야권에서 여성 대통령론 자체를 갖다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왜곡을 갖다가 조중동이 앞장서서 그대로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 대통령론 그 자체를 갖다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박정희의 딸 박근혜라는 수식어만 계속 내세우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건 항상 숨겨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여성 대통령론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네가 언제부터 여성성을 논해왔냐, 이제 와서 여성성을 논해오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되지 않냐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갖다가 여성 대통령론 그 자체를 갖다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이 프레임에 부디 많은 분들이 좀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신문의 기사인데요. 여자이기 때문에 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11월 6일자 사설인데요.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이제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박근혜가 여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시켜선 안 된다는 남성 우월주의를 흉내낼 필요는 없다. 또한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생각도 틀렸다. 이것은 마치 경상도에서만 대통령을 5명 배출했으니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과 비슷한 수준의 잘못된 기회균등주의다. 박근혜가 여자이기 때문에 독일의 메르겔이나 영국의 대처처럼 성공할 것이라는 것도 위험천만한 예단이요. 아버지나 남편의 후광으로 집권한 파키스탄의 부토나 필리핀의 아키노를 빗대 박근혜의 실패를 점치는 것도 비논리다. 박근혜가 결혼과 출산, 육아의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그녀의 여성성을 의심하는 것도 매우 소박하고 편협한 성의식이다. 이젠 우리도 여성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때가 되었다는 번박한 양성평등론적 주장을 폄하하기보다는 역사적 개인으로서의 그녀가 그동안 참여한 일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정책을 검증하는 외에 그녀가 그동안 특수하고 예외적인 공간에서 누려왔던 호사와 그녀가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현실이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는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녀가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개인의 실존적, 시민적 자각의 문제이며 그 의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일신문은 박근혜 후보가 여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남성 우월주의를 갖다가 흉내내면 안 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남성 대통령만 계속 있었고 여성 대통령이 없었다고 해서 여성 대통령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여자이기 때문에 독일의 메르겔이나 대처처럼 성공할 것이라는 예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 아버지나 남편의 후광만으로 집권했던 파키스탄의 부토나 필리핀의 아키노처럼 실패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도 매우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은 그런 잘못된 논리나 편견들을 없애고 박근혜 후보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갖다가 돌아보면서 검증 작업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을 갖다가 반대하는 걸 마치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걸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데요. 이런 왜곡된 논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넘어가지 말고 그냥 그런 남성 여성인 걸 따지지 말고 박근혜 후보가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걸 갖다가 검증하자는 것이죠. 여성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정치 쇄신이라는 여당의 구호는 여성 대통령론의 허구성과 희극성을 잘 드러내준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정확한 결론인데요. 내일신문의 말처럼 박근혜 후보가 여성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여성이든 아니든 저는 대통령이 되는 걸 반대하고요. 만약 박근혜 후보가 정말 뛰어나고 진정성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여성이든 아니든 대통령이 되는 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평가할 때는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런 잣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지금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매우 허구적이고 희극적이란 것입니다. 후보 자체의 개인적 자질로는 대통령에 대한 경쟁력이 없으니까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자신의 경쟁력으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희극적이란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사설인데요. 여성 대통령론의 허상이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11월 5일자 기사인데요. 새누리당에서 공식적으로 여성 대통령 이슈를 띄운 사람은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이다. 그는 2002년 대통령 유것이 여성 총리에게 국방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말했던 장본인이다. 여성 비하라는 질타 속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었다. 여성 대통령 논쟁은 처음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새누리당에서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이슈로 띄운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이 10년 전에 여성에게 총리를 맡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여성 비하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희극적인 모습이 바로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의 허상을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정치권에서 여성 비하를 가장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희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가 14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여성 박근혜라는 수식어를 갖다가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여성 박근혜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희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도 부패와 권력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성 대통령 시대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말하면서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여성 리더십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새누리당의 남자 의원은 박근혜 후보 한 명뿐이라는 조순영 의원의 칭송을 듣더니가 갑자기 여성 마케팅을 하니 낯설고 어지럽다. 여성이라서 국방을 맡길 수 없다는 게 편견이라면 여성은 반부패라는 공식도 편견이다. 문제는 성별이 아니라 개인적 도덕성이나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고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부드러운 여성 리더십의 정체는 또 뭔가?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지칭한다면 박근혜 후보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단 한 명의 남자 의원이라고 이렇게 축휘해 세우면서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을 갖다가 숨겨왔었는데요. 그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항상 여성성을 갖다가 숨겨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여성성을 강조한다는 게 어처구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어서 국방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던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의 말이 여성에 대한 편견이라면 여성이라서 부패하지 않는다는 공식도 편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 비하를 하는 것도 편견이고 여성이라서 부패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편견이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얼마 전에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송영선 의원이 금품을 요구했다가 들켜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바가 있죠.
여성인데도 부패한 모습을 보였던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선 박근혜 후보가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얘기한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정말 소통을 하지 않는 불통의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생겼던 수많은 사건들이 대부분 박근혜 후보가 당내 의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이었죠. 그런 사람이 여성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얘기한다면 정말 우스운 일인 것이죠. 경향신문은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신탁받은 공주 박근혜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9월 12일자 사설인데요. 사실 이 기사는 제가 박근혜 후보 검증편에서 소개했던 기사인데요.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이 나오기 이전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초의 여자 대통령 후보 박근혜를 보면서 여성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흥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독재자의 딸이어서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글은 권인숙 명지대학교 여성학 교수의 글인데요. 여성학 교수로서 여성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는 자체가 사실은 흥분해야 할 일인데 박근혜 후보가 그 여성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전혀 흥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토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쓴 수많은 책, 인터뷰 또는 발언에서 자신의 경험과 행적을 평가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행보를 결정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를 꼭 설명한다. 그게 최소한의 논리성이고 책임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이 주도하여 자절시킨 노무현 시대의 사학법 개정조차도 왜 반대했는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70년대 말 장기 집권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여고생과 농촌 여성들을 체육관과 집회 등에 무수히 동원하고 왕조의 윤리인 충효를 요구하면서 왜 그래야 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반성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모습도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권인숙 명지대학교 여성학 교수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전혀 반성하거나 어떠한 문제를 전혀 해명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70년대 새마음 운동이라는 걸 갖다가 주도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아닌 새마음 운동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젊은 여성과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충과 효를 갖다가 강조했던 그런 문화운동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회가 어지럽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그 세상의 어지러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자신은 그 세상의 어지러움에 일조한 게 아닌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세상의 어지러움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하면서 행동해라 라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설파하고 다녔던 문화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유신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말을 하지 말고 닥치고 그냥 지금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라 라고 주장했던 그런 운동인 것이죠. 새마음운동이야말로 사실 여성성을 갖다가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그런 문화운동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단 한 번도 여성의 입장에서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반성한 적도 없고요. 그걸 갖다가 권인숙 명지대 여성학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신탁받은 공주다. 애초부터 여성 대중의 삶은 국가의 도구 또는 자신의 집권수단 이상으로 사고하기 힘든 사람이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의 흥분은 고사하고 숨이 막혀오는 이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정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성성을 지닌 대통령 후보라면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새마음 운동에 대한 반성 또는 그 설명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과거에 누렸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누릴 것만 누리면서 여성을 갖다가 자신의 집권 수단이나 도구로서만 이용하기 때문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흥분되거나 기대가 되긴커녕 숨이 막혀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꺼내기 이전인 9월 12일에 권인숙 교수가 꺼냈던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꺼내기 이전부터 이미 그 여성학자의 입장으로서 박근혜 후보에게는 여성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권인숙 명지대학교 여성학 교수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만약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꺼낸 뒤에 이런 사설이 나왔다면은 조중동이나 새누리당 측에서 이거는 그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비판하고 반대하려는 입장의 진보적인 여교수가
의도를 가지고 쓴 사설이다, 기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요. 이 기사는 어디까지나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꺼내기 이전에 썼던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편견이나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학자의 입장에서 썼던 기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사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 있고 신뢰감이 가는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뉴델리의 기사인데요. 박근혜가 남자? 여성 깔보는 문재인 안철수, 배 아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1일자 기사인데요. 입만 열면 진보인 척, 깨어있는 척, 그래서 여성을 남성 꼭대기 위에 올려놓고 호강시킬 듯 해왔던 저 문재인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진영이 박근혜가 여성 대통령론에 불을 지르자 박근혜가 여성이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부어대는데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메스꺼워진다. 느글느글하다. 박근혜가 아직도 대한민국 일부 국민의 머릿속에선 잔존해 있는 유교적 의식,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고리타분한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이자 쇄신이라고 차고 나오자 여론이 크게 각성하는 쪽으로 흘러가자 문재인과 안철수가 배가 아팠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뉴델리는 시작부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에서 박근혜 후보가 여성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한 걸 갖다가 호도해서 두 후보가 여성 대통령론 그 자체를 갖다가 반대했다는 듯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대변인 정성호의 말을 들어보자. 정말 말장난엔 한계가 없다. 박 후보를 여성 대통령 후보로 보는 국민은 적다고 했다. 어제 31일 저녁 청바지에 빨간 구두를 신고 광화문에 나타난 젊은이들과 섞여있는 박근혜. 여자로 보였나 남자로 보였나. 아무리 선거판이라고는 하지만 눈 딱 감고 여자를 남자로까지 바꿔버리는 저 모습. 웃기는 소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도 뉴데일리는 또 사실을 갖다가 왜곡합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를 여성 대통령 후보로 보는 국민은 적다라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후보에게는 여성성이 없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 쏙 뺀 채 마치 박근혜 후보를 생물학적인 여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듯이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박근혜 후보가 여자인 거는 세상 천지가 다 아는데 누가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박근혜 후보는 남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쇼킹하겠네요. 정말 누구라도 정성호 대변인이 한 말의 의미를 갖다가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뉴데일리는 그 의미를 갖다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마치 민주당에서 박근혜 후보는 생물학적인 여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듯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뉴데일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왜곡이고 억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신비남을 하면서 기사를 소개할 때 항상 진지한 마음으로 기사를 소개하는데요. 뉴데일리만은 진지해지려고 해도 진지해지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개그 꽁트 같아요. 너무 말도 안 되니까요. 무슨 국민들을 웃기려고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참. 근데 정말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그 꽁트 같은 기사를 갖다가 믿고 그 기사를 근거로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일베죠. 그러니까는 간결히 진중권 교수와 토론을 할 때 서울시 교육감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갖다가 뽑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뉴델리 같은 신문들을 통해서 지식을 쌓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미디어 오늘의 기사인데요. 여성 대통령 논쟁에서 여야 모두 욕먹는 이유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3일자 기사인데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후보는 분명 여성이며 여성이 첫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를 폄훼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분명 남성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을 제기한 방식과 의도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27일 대한민국 여성혁명 선포식에서 역대 대통령은 모두 남성이었는데 주변의 권력 다툼과 부패를 반복하면서 국민의 삶과 관련 없는 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남자인 점, 권력 다툼과 부패로 한국 정치가 퇴행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남자이기 때문은 아니다.
한 명의 개인은 여성과 남성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단지 남성, 여성이란 이유로 정치의 구태 혁신을 논하는 것은 매우 몰지각한 태도다.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것이 정치에 적용된다면 남성성으로 여성성을 가장 많이 억압했던 것은 박정희 정권이며 그 정권을 잇는 박근혜 후보가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코미디로 해석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 없이 박근혜 후보 주변에서도 계파 간, 계파 내 갈등과 부패는 이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 여성 대통령론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며 만약 여성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여성이기 때문에 권력 다툼과 부패로부터 멀 것이라는 얘기는 정말 몰지각한 태도라는 것이죠. 남성성과 여성성을 분리해서 정치에 적용한다면은 남성성으로 여성성을 가장 많이 억압한 게 박정희 정권이고, 그런 박정희 정권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살아왔던 박근혜 후보가 이제 와서 무슨 여성성을 논하느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정치 쇄신의 방식과 로드맵을 설명해야 할 때 단지 여성 대통령이 쇄신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희생이나 부드러운 리더십이 정치의 여성성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후보가 과연 그에 적합한지 여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 출산과 보육 및 교육,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고민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박근혜 후보에게 여성성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여성의 역할을 출산이나 보육 혹은 살림만 하면서 물가를 걱정하는 역할로 축소시킨 것과 다름없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민주당이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을 문제 삼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죠. 출산이나 육아, 보육, 살림살이 같은 걸 하지 않았으면 여성성이 없는 거냐. 이건 여성의 역할을 갖다 너무 축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발언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욕먹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가 특정 계급, 계층을 대변하는 일이라면 여성을 대표하는 정치인 역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 발언은 발언의 맥락과 표현으로 볼 때 단순히 득표를 위한 정략적 행동일 뿐 한국 사회 여성의 지위에 대해 커다란 고민에서 출발한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책을 통해 판단할 문제다. 이 문제를 두고 여성이니 남성이니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논쟁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남성보다 그 비율이 월등히 높은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 등 계급적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할 때 여성성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이나 이를 부정하는 민주통합당이나 무엇이 다를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여성 대통령론 그 자체를 갖다가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지금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쪽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여성성이 없다는 말을 갖다가 하는 걸 마치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반대한다는 듯이 호도하면서 이렇게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대선의 메인 프레임으로 놓기 위한 술책인 것입니다. 이 여성 대통령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술책에 넘어가는 거니까는 이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박근혜 후보가 백날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얘기해봤자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여성 박근혜라기보다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론이 힘을 얻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이렇게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을 얘기하면서 여성 대통령론이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네거티브 전략에 말려든 것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 메이저에서 진보 마이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사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수 언론의 경우 황상민 교수의 생식기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여성 비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시한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 문제를 갖다가 여성 대통령론을 반대한다는 듯이 확대시켜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 언론의 경우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일 뿐 박근혜 후보가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경우는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대선의 메인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요. 진보 언론 같은 경우는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사실을 갖다가 강조하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원하는 여성 대통령론의 논쟁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 논란은 매우 뜬금없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14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여성 박근혜임을 강조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 여성 박근혜의 역할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인식을 지닌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여성이란 사실을 약점으로 여기면서 스스로가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박정희의 딸이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이란 말은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낯선 언어를 갖다가 박근혜 후보가 갑자기 꺼낸 건 역사인식 문제로 박정희의 딸이란 수식어가 지지를 얻지 못하자 여자 박근혜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갖다가 사용해서 지지도를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권이 여성 대통령론을 반대한다는 느낌이 들게끔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것은 여성성이란 말의 의미를 모두 제각각 다르게 이해하거나 잘못 설명했기 때문인데요. 논란을 키운 황상민 교수의 생식기 발언은 남녀의 성별이라는 말을 갖다가 다르게 사용한 황상민 교수의 개인적인 언어 표현 습관에 기인한 말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대학 강의에서 성별을 생식기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시청률이 1%대에 불과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방송에서 생식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황상민 교수의 단어 선택 실수가 그가 말한 내용마저도 호도하면서 커진 것이 문제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이 황상민 교수의 생식기 발언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그가 한 말 맥락을 갖다가 모두 훼손시킨 것이죠. 황상민 교수는 여성성을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통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발현된 모성적인 본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식기라는 말은 그 설명을 하던 도중에 나온 말실수였고요. 그리고 민주당 장성호 대변인의 경우 출산과 보육에 대한 고민을 통해 형성된 경험이 여성성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황상민 교수와 민주당 장성호 대변인의 여성성에 대한 해석은 모두 박근혜 후보가 지니지 못한 구체적인 경험인 결혼과 출산 및 육아, 이것들을 갖다가 여성성의 전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전제는 어디까지나 여성의 모성애를 발현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여성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통해서 모성애를 갖다가 크게 발현하는데 그렇게 발현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모성애를 갖다가 많이 지니지 못했다는, 즉 그런 여성성을 갖다가 많이 지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이러한 여성성에 대한 설명을 왜곡해서 문제를 크게 비하시켰습니다. 결혼과 출산 및 그리고 육아를 갖다가 모성애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경험이 아닌 여성성 그 자체로 일부러 해석해서 대중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 결과 결혼과 출산 및 육아의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내게는 여성성이 없는 것이냐라고 오해를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왜 여성을 그렇게 한정짓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비판하게 된 것이죠. 이번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 논란은 황상민 교수와 장성호 대변인의 말을 고의적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든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왜곡한 것입니다. 언론이 메신저의 역할을 왜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가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세기 영국의 코벤트리주에는 레오프릭 백작의 부인인 고다이바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16세의 어린 고다이바는 자신의 남편인 레오프릭 백작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농민들의 삶을 갖다가 피폐하게 만들자 남편에게 세금을 낮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남편인 레오프릭 백작은 네가 농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면 세금 감면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행하기 힘든 과제를 갖다가 내주면서 고다이바를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런데 고다이바는 농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탄 채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힘든 농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수치심을 이겨낸 고다이바의 마음이 바로 여성 대통령이 지녀야 할 여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박근혜 후보에게 고다이바와 같은 여성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주로 살면서 누릴 것만 누려왔던 그녀의 삶을 통해 그 답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MB 정부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여성성이 가장 큰 정치 쇄신이라고 아무리 말을 떠들어도 그것은 절대 진실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을 갖다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삼은 새누리당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더 이상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 문제를 갖다가 입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새누리당의 이러한 네거티브 전략을 갖다가 빨리 눈치채고 더 이상 그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길 빕니다.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